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실패,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어제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1심이라서 확정은 아니죠. 세월호 변호사라 불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1심 재판 무죄로 나왔는데 혹시 유죄로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죄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 제가 아는 그 당시 이제 해경 지휘부의 여러 가지 태도 문제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행동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다만 뭐 양형 형을 얼마 선고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특히 이제 지난달 그 결심 공판에서요 검찰이 이제 김석균 전 청장에게는 금고 5년 구형했습니다. 이제 이게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형량 봤을 때에도 유죄가를 예상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이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구조를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구조를 방기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책임자였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었던 해경청장 등을 비롯한 많은 해경 간부들이 저는 그 책임을 응당히 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럼 재판부에서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뭐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보시기에? 아닙니다. 뭐 저는 이번 재판부 판결 많이 실망스럽고요. 중앙구조본부의 임무와 역할이 법에 따르면은 순환 구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이고요. 매뉴얼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든지 구조계획 수립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각 구조 세력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통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 세력들이 하나나 두 개의 수단만 사용해보고 다른 어떤 추가적인 노력들을 안 했죠. 뭐 예를 들어서 112 신고를 했던 승객들도 다수 있었고 또 승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112 신고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남는데 그런 핸드폰을 이용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수단을 써서라도 해봤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지요. 또 현장에 이제 구조 세력이 도착해서는 주로 이제 퇴선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시킨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판단하냐면 선내에 남아 있었던 선장이나 선원들을 통해 가지고 퇴선 유도를 지시했었어도 선장이나 선원은 거기에 불응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미 그 전에 세월호 선장 등이 해경 등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이게 퇴선시켜야 됩니까?라고. 그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됐나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그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의 판단도 내렸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현장에 도착했던 구조 세력들의 TRS 교신에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듣고 있거나 이러고 나서 판단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순환구호법에 따르면은 그 현장에서의 구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면 직접 물어도 보고 능동적으로 좀 움직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냥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던 TRS 교신이나 이런 내용을 듣고 판단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맞다라는 예.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이 점도 좀 나왔습니다. 그 세월의 침몰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 그래서 뭐 추동 대응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또 재판부가 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세월호 침몰 속도가 다른 사례들 유사한 예. 그 구조의 선박들의 침몰보다는 빨랐다. 뭐 이런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조사 결과는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세월호가 기울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장이 이거 퇴선을 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당시부터 치면은 예. 구조할 시간이 과연 없었느냐, 퇴선을 유도할 시간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나와 있었던 어민들 이야기로도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탔다는데 예. 실제로 바다 위에 떠 있거나 배 밖으로 나와 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눈으로 보기에도. 예. 그럼 대다수가 배 안에 있을 건데 예.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걸 어민들도 파악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예.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 제대로 법원이 좀 헤아리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유가족들이 이제 재판 방청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유가족 심정들 어땠을지 좀 전해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어머님 한 분하고는 좀 연락을 좀 해봤는데요. 예. 걱정이 좀 돼서 연락을 좀 해봤는데 숨을 쉬기가 참 어렵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유경근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번 판결은 국가를 예전으로 돌려놓는 판결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많은 책임을 지고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고 실제로 좀 그렇게 국가가 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판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행위만 해도 국가가 임무를 다했다라고 판단해준 판결이기 때문에 과거로 좀 돌려놓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유가족들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이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또 비통해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여당 의원에서도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진작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특별수사단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수사가 좀 더 철저히 좀 이루어지고 공소 유지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잘 됐었으면 결과는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 유가족의 이제 이게 뭐 해경 지휘에 면죄부를 준 이 판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항고장 제출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2심이 진행되면 좀 판결이 좀 뒤집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중앙구조본부 등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어떤 법률의 규정 그리고 당시 매뉴얼에 따른 여러 가지 역할들 이런 의미를 좀 재판부가 좀 무겁게 좀 받아들여 주고 그다음에 그 당시 해경 지휘부의 부족한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주장되고 증거가 제시가 된다면 판단은 저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 어떤 검찰이 수사를 더 부강을 해서 어떤 이 지휘부 혐의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이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제 현장에 나와 있었던 어민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수차례 이제 핸드폰 등으로 112 신고 등을 해서 안에 탑승돼 있던 승객들이나 또는 승선원들과의 연락 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등 그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좀 아쉬운 점들과 이상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승객을 구조한 게 아니라 승선원부터 구조하고 구조한 승선원에게 특별히 배 안의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전부 포함해서 이 중앙구조본부가 과연 제대로
당시 상황을 조정하고 총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진다면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회적 참사 TF 쪽 위원장이시도 하시니까요. 앞으로 또 이런 추가적으로 그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항고를 통해서 어떤 다른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한 이 노력에 좀 같이 어떤 뭐 도와주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당장 이제 회의부터 좀 소집을 해서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추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